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갑자기 개최해서 내일 꼼수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죠. 꼼수를 안 부리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리고 그러면 기껏 해봤자 토, 일, 월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3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꼼수까지 부리는 윤석열. 야,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 저렇게 급한가? 저렇게 급한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반란표 무서운 윤석열 꼼수 동원 거부권입니다. 자,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한답니다. 내일 한답니다. 오, 왜 이렇게 바쁘지? 내일 안 해도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례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되는데 굳이 날짜를 확 앞당겨서 바득바득 내일 거부권을 꼭 행사해야겠다. 주말을 넘기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호씨, 왜 그랬대? 그렇게 급한가? 자, 오늘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오전까지만 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에 저기 한 2-3시쯤에 정부로 이송이 된 모양입니다. 누구 말로는 업무 시간 끝날 때 맞춰서 정부로 이송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면요, 한 2-3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보냈으면 내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법률안을 접수를 하려면 화요일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도착을 한다. 그러면 다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떻게? 야, 내일 거부권 행사해. 확 땡겨버려. 오늘 오후에 보냈는데 내일 거부권 행사한다고? 아직 도착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예. 땡겨왔다는 거지. 땡겨받았다는 거지. 월요일날, 빨라야 월요일날, 늦으면 화요일날 도착할 법률안을 지들이 그냥 확 땡겨온 거야, 그냥. 중간에 가져버린 거야. 절차대로 착착착 오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날 도착할 것 같은데, 야, 시간 없어. 빨리 갖고 와. 마치 택배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택배 회사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거 제 거예요, 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인 거지. 뭐야 얘들. 왜 이래? 뭐지? 그렇게 급한가?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쌍특검 거부권을 의결한답니다. 자, 원래대로 하자면요,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기간이 길게 잡으면 일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간호법 같은 거라든지 이런 법률 같은 경우에는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거부권 행사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가 의결을 하고 그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이 돼서 공포 대신에 다시 거부한 게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요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말 예외적으로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면은 20일 정도 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얘들은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빨리 하죠? 글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배 회사 가가지고, 택배 대리점 가가지고 택배를 찾아온 것처럼, 중간에 찾아서, 우편물을 갖고 온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 왜 그렇게 바쁜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고. 근데 그것도 내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연대. 오늘 오후에 보냈는데 내일 오전에 도착을 한다고? 전자문서로 보냈나? 아니, 다른 때는 전자문서로 보내도 그 원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더만.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거부를 하네? 왜지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엊그제도 갑자기 국무회의를 연기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국회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내지도 않은 거를 거부하겠다면서 임시국무회의 막 만들고 막 그랬어. 그리고 국무회의 연기하고 생쇼를 했던 거야.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든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든 뭐든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지금 내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원래 이 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신년사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처리하려다가 법안이 이송이 안 되는 바람에 중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억지로 열어서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거부권 행사 절차와는 전혀 다르죠. 예외적입니다. 너무나도 예외적입니다. 이런 적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윤석열이 뭔가 다급하다는 거죠. 뭔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없는 거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소비를 할수록 윤석열은 뭔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시간이 윤석열의 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꼼수고 나발이게 필요 없어. 말해! 그냥 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윽박 지르는 그런 양상도 됐죠. 왜?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힘당 쪽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의 행보라든지 또는 이 쌍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역시도 김건희 특검이든 혹은 50억 특검이든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는 게 낫다, 안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야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그걸 안 한다, 못 한다라고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적당히 받아주면서 정치적으로 그 타격을 없애고 가장 정치적으로 뭔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거부해라,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명박도 자기 부인, 자기 아들 특검에 세웠어요. 어쩔 수 없이 세웠다. 지는 뭐 세우고 싶었겠냐고. 세우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특검이 가동된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이 가동된다, 거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그게 문법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선거 앞두고 대통령 가족 일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를 특검하자라고 했으면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수록 선거에서 불리하잖아. 그거 어떻게? 진짜 기분 나쁘고 열받지만 그래 받아들이자. 대신에 정치적 타격이 생기지 않도록 야, 어떻게 하지? 무슨 다른 수가 없을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특검은 받아들이되 특검의 힘을 뺀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막는다, 뭐 다른 꼼수를 부린다든지 요렇게 했을지언정 특검 자체를 못하겠다라고 거부한 사태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야.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힘당의 많은 사람들은 저 윤석열 저거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삼척 동자도 특검 받아들여야 되는 걸 아는데 저 사람만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김건희 나도 의심된다. 저 사람 그 김건희가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의심된다. 특히 무슨 얘기도 하느냐면은 자 디올 사태, 김건희가 그 디오르 명품백 사건, 이 명품백 사건을 보면서 제 몸에 뭔가 좀 있어, 좀 받아 먹은 것 같아 라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다 한대. 자, 그런데 굳이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론 자체가 금지당하고 있지 않냐. 사실 지금쯤 되면은 당 대표가 윤석열 찾아가가지고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선거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 시도 자체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거고, 설득을 하는 순간 뭐가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김기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안 나오겠어?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지금 국힘당은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다. 그리고 지금 집권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검찰을 땅이다. 무슨 얘기도 나오느냐? 오랫동안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 당을 지켜왔던 자기들 말 맞다나 보수당을 지켜왔던, 정통 보수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육두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 검사들이 점령군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검사들이 점령군이 된 것 같다. 지금은 검찰당이 집권당이지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아니다. 지금 사실상 국힘당은 검찰당과 그 다음에 옛날 한나라당 요 두 개로 쪼개진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얘기해. 공공연히 얘기해. 제일 불만인 게 뭐냐? 왜 정치적 판단을 당대표가 해서 이건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건의를 해야 되고,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게 보통 지금까지의 문법이었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제가 저런 식으로 무대뽀로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대.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 상황이 이어지고 이어질수록 무슨 상황이 생길 거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공천 못 받는 사람이 적어도 25명은 나올 텐데 그 25명이 그냥 있겠냐 이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대부분 검사들이 장악할 텐데, 지금 안 그래도 검찰 누구 나갈 거다라고 지금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솔직히 장제원이 가만히 있겠어? 권성동이 가만히 있겠어? 그런 얘기도 해요. 장제원, 권성동 지금은 일단 고개를 숙였는데 얘들 약간 분위기만 딱 조성되면 바로 반발할 거다. 나경원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언제든 들고 일어날 준비가 끝나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지금 나경원 지역구 동작을 여기에 나경원 말고 검사 누구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막 돌아. 그럼 나경원이 가만히 있겠어? 아닌 거지. 즉 대규모 이탈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 명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름을 가만히 세보면요 20명 가까이 돼요. 아까 13명이 어디서 탈당 안 하나 하라고 했는데 13명, 국회의원 13명이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지금 특히 어느 쪽에서 반발이 많이 생기냐면 부산 쪽에서 반발이 많아요. 대구 쪽에는요 의외로 검사가 공천 받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랍니다. 한 두세 명 정도에 그칠 수도 있대요. 하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많으면은 6명 정도까지 검사들이 내려 고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서울, 경기도에 검사 출신으로 공천 받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이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이 사람들한테 밀려난 현역들 혹은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시기는 1월 말 2월 초가 되면은 극에 달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딱 1월 말 2월 초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1월 말 2월 초쯤에 재의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의결 상태가 들어가는데 그때 자, 이 공천 문제 때문에 열받은 사람들, 이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뭐 하겠냐 이거지. 반란표를 던질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현재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거부권 행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석열한테 불리할 거다. 특히 2월 하순으로 재의결 기간이 잡힐 경우에는 아마도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월 하순에는 공천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 돼. 왜? 4월 10일이 선거날인데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면은 언제는 공천이 끝나 있어야 한다? 예. 2월 초까지는 공천이 완전히 끝나야 되고 그렇다면은 공천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1월 말인 거야.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탈락자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너 탈락할 거다라는 얘기도 막 돌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 자,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라. 공천을 미룰 수는 없고 그럼 뭘 앞당겨야 된다? 거부권을 앞당겨야 되는 거야. 딱 지금 12표에만 반란을 일으키면은 용산은 뭐 특검은 가는 거지. 윤석열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딱 12표만 반란을 일으키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12표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재의결되는 사례는 그닥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한 건인가 두 건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거고 그 사태는 바로 국힘의 분열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 탈당해서 난리도 아닌데 그 문제가 표면화되는 겁니다. 이준석도 사실 그걸 바라고 있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 김건희 특검, 쌍특검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이탈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 시간이 뒤로 미뤄질수록 반란표 규모는 커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 커뮤니티에 이미 돌고 있어요. 자, 장제원도 잘하면 이탈표가 되겠다는 둥. 응? 이게 윤석열이 당부했다는 김건희 특검 나비 효과가 시작됐다는 둥.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둥. 예, 이미 여론은 반란표를 지지하고 있다는 둥. 그런 얘기들이 지금 보수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어요. 그런 거지.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늦추면 반란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내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쳐요. 거부권 행사했으면 다시 그것이 국회로 돌아가겠죠. 정부에서 국회로 돌아가는 시간이 또 제법 며칠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1월 9일을 넘게 돼요. 1월 9일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임시국회 기간이 1월 9일까지예요. 1월 9일이 지나면 아마 또 한동안 국회가 안 열릴 겁니다. 다시 국회를 열려면 적어도 1월 한 15, 16 이쯤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15, 16일에 바로 재의결 들어가냐? 아니요. 그러면 또 며칠 걸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자칫하면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재의결 절차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거부권 행사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지. 아마 윤석열 내일 거부권 행사하고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그게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데 한 3, 4일은 걸리고
뭐 주말이니까 그 주말까지 감안하면은 다음 주 수목이나 돼야지 국회에 도착하게 되는데 다음 주 수목이 되면은 임시국회가 끝나버려요. 국회 스톱이야. 그러면 국회 다시 재소집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다시 그 의사일정 정하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또 1월 중순까지도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반란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바로 인편으로 국회에 내일 오후에 인편으로 거부합니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라는 거 서류 가지고 국회로 또 갈지도 몰라. 아마 재밌는 쇼가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을 거야 아마. 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지금 되게 다급한 거죠. 근데 다급한데 이 다급한 걸 이렇게 꼼수로 처리하면 그러면 반란표가 안 나올까? 글쎄요. 윤석열이 생각하는 반란표가 글쎄 적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또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음번에 국회가 열리게 되면요. 다음 국회 회기 때가 되면요. 조정훈이 법사위에서 쫓겨나게 돼요. 지금 조정훈을 봐줄 만큼 봐줬어요. 김진표도 조정훈을 법사위에 놔둘 수 있을 만큼 놔뒀어. 그렇게 되면은 조정훈이 없는 법사위는 민주당이 또 마음대로 법안을 또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이 거부한 이 특검법 다시 처음부터 입법 절차 거쳐서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제가 볼 때는 총선에 맞춰서 이게 또 터질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죠. 이 다음 특검이 또 있어. 이 다음 특검이 뭐다? 다음 특검은 이태원 참사 특검이에요. 또 그 다음 특검이 있죠. 그 다음 특검 뭐야? 최수근 상병 특검이 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총선까지 계속 특검이에요. 그 계속 거부권 행사해봐. 볼만하겠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